안녕하세요. 부산 한 달 살기 브이로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갈치 시장과 그곳에서 탈 수 있는 크루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여행하면 꼭 하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부산 앞바다를 크루즈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바라보는 부산도 아름답지만 바다에서 조망하는 부산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자갈치 시장 크루즈 여행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갈치 시장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갈치 시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갈치 시장은 한국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이곳에는 피난민들과 생계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죠. 특히 부산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아낙네들, 이른바 자갈치 아지매들이 시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갈치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이 일대의 바닥이 자갈로 덮여 있었다는 설, 그리고 잔갈치, 즉 작은 물고기를 뜻하는 사투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자갈치 시장은 그야말로 부산의 심장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시장으로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 활기찬 모습은 부산 그 자체였습니다. 2006년에는 현대식 건물로 재단장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꿨습니다. 7층 규모의 초록색 건물은 자갈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활기찼던 자갈치 시장은 2020년 초 팬데믹 이후로 모두 옛 이야기가 된 듯합니다. 그 이후로는 너무나 달라진 풍경이거든요. 크루즈 승선. 그런 자갈치 시장 근처 부두를 걷다가 저는 우연히 크루즈 매표소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앞바다 크루즈는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도, 해운대, 광안리 등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크루즈 코스가 있죠. 하지만 자갈치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남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부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고 영도와 태종대까지 아우르는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수차례 3층 규모의 유람선이 출발합니다. 제가 탄 유람선은 영도를 지나 태종대 앞까지 다녀오는 코스였고요. 승선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 최저 탑승 인원이 30명이라고 합니다. 배에 오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30명이나 있었다는 것을요. 다른 한국인 승객은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단체 승객 덕분에 크루즈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저희 다음 시간인 6시, 8시 크루즈는 승선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야 어떻게 영업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나는 그날이 혹시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와 함께 승선한 단체 관광객들은 덴마크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선박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닷새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저와 같은 배에 타게 된 것이죠. 흥미로웠던 건 그들이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는 점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더군요. 출항. 유람선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는 승객들은 대부분 3층으로 올라갔죠. 1층과 2층은 유리창이 있는 실내 공간이지만 3층은 사방이 탁 트인 오픈 데크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3층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바다 풍경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유람선은 오후 4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왼편으로 영도를 끼고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산 앞바다로 나가는 크루즈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경험입니다. 도시의 역사와 현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해질녘 크루즈는 황금빛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관을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영도대교와 남항대교. 자갈치 시장에 오기 전 이미 영도대교를 걸어서 건넜던 저는 이번엔 배에서 다시 영도대교를 바라봅니다. 영도대교는 1934년에 처음 건설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던 애절한 역사가 서려 있는 다리입니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네라는 노래 가사처럼 이별과 그리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다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5분간 다리를 들어올리는 쇼를 합니다. 제가 10년 전 부산에 왔을 때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지 못했어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영도대교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긴 해상 다리가 보입니다. 바로 남항대교입니다. 2016년에 개통된 이 현대식 사장교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죠. 우리 배는 높고 긴 남항대교 아래를 유유히 통과하여 부산 앞바다로 나갑니다. 부산 앞바다. 왼쪽으로 영도에 있는 작은 조선소들이 보입니다.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갖는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죠. 오른쪽으로는 암남공원과 두도 섬이 아스라하게 펼쳐집니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화물선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항구와 배들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매우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배들은 마치 물속에 말뚝이라도 박은 듯 고정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더군요. 파도는 1m 이내로 잔잔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해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낙조 풍경에 도취되어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유람선 선장이 선내 방송을 통해 말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날씨가 좋아서 전면에 대마도가 보였다고요.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해무 때문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쪽 멀리 수평선 위로 거제도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그곳들이 모두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구나 새삼 느낍니다. 왼쪽에는 영도가 기다랗게 누워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흰 여울 마을이 있다는데 어디일까요? 흰 지붕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하여간 나중에 갈 기회가 있겠죠. 태종대. 배는 일부러 넓은 바다를 크게 돌아서 영도 끝에 있는 태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종대. 어릴 때 말로만 자주 들었던 그곳입니다. 그때는 자살 장소로 유명했다던 태종대. 실연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구하기 어렵다는 그곳입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보니 태종대 아래로 깎아지른 절벽의 높이가 100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주 발생하는 자살 때문에 그곳에 이런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푯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구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최후의 결단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절벽 위에 있는 태종대 전망대와 등대가 위태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태종대 뒤편으로는 저 멀리 해운대와 LCT의 고층 건물들이 보입니다. 현대적인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선장이 다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앞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저도 가만히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부산 앞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자갈치 크루즈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제 낙동강 구포나루에서 5,000원을 내고 5분간 탔던 쾌속정이 생각났습니다. 그 경험에 비하면 25,000원을 내고 1시간 반 동안 유람한 이 크루즈가 훨씬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한 자갈치 시장. 크루즈를 마치고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 왔을 때는 자갈치 시장 건물 앞에도 수많은 노점상들이 길게 줄을 이었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노점상들에서 보았던 크고 기다란 은빛 갈치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의 1m도 넘는 길이의 두툼한 갈치가 은빛으로 환하고 예쁘게 빛나던 모습. 나중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런 거대한 갈치가 긴 화로에 구워져 나왔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긴 접시가 아닌 특별한 화로 같은 기구는 처음 보았죠. 식당 종업원이 그 긴 갈치에서 가시만 빼고 살을 발라주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갈치 시장에 그런 노점상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노점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는 이제 그냥 넓은 도로일 뿐입니다. 생선들은 모두 커다란 건물 안으로 또 그 앞에 다른 가게들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점상들과 함께 해산물의 그 생동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갈치 시장 건물 안마저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보다 가게 주인들이 더 많습니다. 위세가 무척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를 먹어도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경험담과 뉴스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자갈치 시장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후쿠시마 핵폐기수 방류 때문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걸 직접 묻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여튼 부산 구도심의 핵심이었던 자갈치 시장이 왜소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왠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에필로그. 이 글을 쓰고 나서 2년이 더 지난 현재 후쿠시마 핵폐기수 방류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후쿠시마 핵폐기수에 대한 염려가 지나쳤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폐기수 방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매우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산 앞바다를 크루즈하며 바라본 풍경, 변화한 자갈치 시장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간은 흐르고 도시는 변하며 사람들의 삶도 함께 변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부산 앞바다의 푸른 물결과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부산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크루즈를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육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바다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진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산 여행은 계속되니까 다음 여정을 기대해주세요.